토트넘의 미래와 손흥민의 행보, 토트넘 구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레비 회장입니다. 레비 회장은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을 전격 경질하는가 하면 어떤 감독은 부임 4개월 만에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팀의 최고 공격수인 케인을 매각하기도 했고 30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선수의 주급을 20만 파운드 선에서 동결시키는 등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팀의 수장으로 있는 동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리그 17위로 추락했을 때는 레비아웃이라는 시위 문구가 수없이 나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단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레비 회장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재정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독, 선수단,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며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우승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클럽의 명확한 목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며 매 시즌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맛을 보았으니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만끽하며 다음 시즌을 새롭게 출발합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단순히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강조했기 때문에 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는 손흥민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손흥민의 목표의식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기를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불필요한 소문조차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무조건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향후 일정은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동을 마무리한 후 월드컵에 출전하고 그때의 성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축구계 전설들은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는 만 33세가 되므로 정말 그때의 결정은 그의 아버지가 바랐던 네가 진정으로 뛰고 싶은 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박지성은 무릎 부상으로 은퇴를 했을 뿐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들은 자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비판의 여지는 있겠지만 낭만을 추구하는 손흥민이 인조잔디에서 열리는 조기 축구 경기에서도 즐겁게 축구하는 것처럼 그런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몸 상태를 다시 최고조로 끌어올려 다음 시즌에는 개인 커리어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처럼 손흥민이 경기를 했다가는 정말 응원을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 슈팅 39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내년 시즌에는 경기당 슈팅 3개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라가 29골을 넣었다고 난리도 아닌데 그의 골 중 9골은 페널티킥이었고 슈팅 수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말했듯이 손흥민이 리버풀에 있었으면 살라처럼 많은 골을 넣었을 것입니다. 엔지 감독도 그러한 전술적 이해가 부족한 바보 감독은 아닙니다. 그저 팀의 전력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나이입니다. 수비 가담을 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라는 이번 시즌 거의 하프라인 위쪽에서만 활동했습니다. 38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체력을 효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매 경기 팀을 돕기 위해 계속 내려왔고 이번 결승전에서도 히샬리송처럼 플레이했습니다. 뒤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대 중반의 전성기 나이라면 오히려 수비 가담 없이 뛰면 게으르다고 비판받겠죠.
하지만 이제 그는 만 33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렌지 감독이 이 점을 감안하여 전술적 변화를 주고 손흥민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때는 그의 지도를 인정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본래 골 결정력이 최상위권인 선수였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다소 흐려진 것은 팀을 위한 헌신과 과도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이룰 것도 이뤘으니 렌지 감독도 시즌 3에서 더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재편의 필요성. 앞으로 팀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 비카리오, 포로,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솔로몬, 베리발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적설이 있었고 토트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돈을 벌어두었으니 선수들을 매각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한다면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로메로만큼이나 강력한 중앙 수비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비수마처럼 기복기 심한 선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베리발은 이제 조커 역할 정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펜스는 그냥 임대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고요. 스펜스가 3선에서 활약하려면 좀 더 강인한 선수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탄강가는 출전 명단에 드는 것도 어렵겠죠. 다음 시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의 과거 경험과 팀을 이끌었던 명장들의 발언들을 돌이켜보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리고 레비 회장이 진심으로 그런 헌사를 남겼다면 선수단이 정말 강력해져야 합니다. 손흥민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팀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한 명도 데려와야 합니다. 산체스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드라구시는 렌지 감독의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로메로가 떠날지 안 떠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로메로는 문제가 좀 있었고 부상도 잦았는데 왜 로메로에게 호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쿨루셉스키를 이번 기회에 팔고 더 높은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승하고도 목발을 짚고 있는 것을 보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쿨루셉스키가 고생은 했지만 그의 스피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렌지 감독의 거취와 전술적 변화. 렌지 감독의 거취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38라운드에서 대패를 당하자 눈치 없는 기자가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물었고 렌지 감독은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전례 없는 성과를 냈는데 거취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토트넘에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 기간 성공하지 못했던 구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팀들도 여전히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토트넘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는 토트넘을 계속 맡을 것이고 맡고 싶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부임하기 전 토트넘은 리그 8위였지만 첫 시즌에 5위로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인 이번 시즌에는 그토록 열망하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더욱 높은 위치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충분히 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술적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전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BBC에서도 단순히 2년간 렌지 감독이 이룬 경력만을 보고 지금이 가장 경질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렌지 감독은 알고 보면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27%의 점유율로 우승했습니다. 이전에 렌지 감독을 떠올리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라인을 올린다는 이번 시즌에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선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이 유난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스날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잦은 부상자 발생과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리빌딩을 진행하듯 어린 선수들로 모험을 걸었기 때문에 헤인지 감독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 역시 당시 4위를 기록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전술을 고수할 것으로 보였으나 페리시치를 영입한 후 손흥민의 활용도를 극도로 제한하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와 나폴리를 맡았을 때는 아예 포백으로 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단순히 고집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선수들의 역량과 상황, 그리고 경험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아스날, 리버풀처럼 철인들로 가득 찬 팀이 아닙니다. 확실히 미드필더진이 강해지면 팀 성적은 자연히 따라오고 기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맨시티가 흔들렸던 것도 바로 미드필더진의 불안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무조건 토트넘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마음을 다잡고 한 시즌 더 토트넘을 응원해 봅시다. 유로파리그 우승은 절대 못한다고 당당히 댓글을 남기셨던 분들, 저와 내기까지 하셨던 분들은 스포츠를 모르는 겁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손흥민이 더 큰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